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저희는 서울 창업 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청년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다양한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심통의 대표이신 이종원 대표님을 모시고 평소에 느꼈던 경영관리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 또는 그 외에 다른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제품 패키지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인쇄를 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회를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초창기 때 개발을 할 때 시제품 당시 아니면 또는 초기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때 받아서 사용했던 실용신안 번호나 특허 번호를 그 다음 제품에 조금 유사하게 형태가 좀 바뀌고 또 신모델이 나왔지만 그 번호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지식재산권 중에 이제 뭐 특허나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 번호가 있고 이제 등록하게 되면 등록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이제 제품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 제품이 아닌 제품에 기재했을 때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닌 제품은 아니고 네. 동일한 제품인데 네네. 그 다음 모델이 나오거나 유사하거나 비슷하지만 신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에 네네. 이제 동일한 그 네. 시리얼 번호를 적용해서 쓰던 거죠. 이게 원래 우리 법에는 이제 허위 표시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발명에 해당되는 특허 번호가 아닌데 그 번호를 이제 기재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허 공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초에 개발한 제품에 이제 특허 번호가 있었고요. 근데 차후에 이제 업그레이드한 제품에도 똑같은 번호를 부착했는데 그 특허 최초에 받은 특허 공보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 뒤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발명의 범위까지 같이 포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섭이 되게 되면 제대로 부착한 게 맞게 되고요. 그 공보에 보면 이제 청구항이라 해서 클레임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발명이 동시에 들어가게 기재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발명은 청구항 1항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뭐 청구항 2항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제대로 맞게 표시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위 표시죄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공보의 해석 결과, 이제 클레임의 해석 결과 그게 아닌 경우에도 이제 뒤에 제품에 이제 그 같은 번호를 부착하게 됐다면 이제 허위 표시죄에 해당돼서 그런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출원 번호, 우리가 출원한 번호를 가지고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치 출원 번호를 이제 등록 번호처럼 우리가 출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등록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사실 출원은 이제 특허청에 제출했다라는 의미고 등록은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완성된 번호인데 출원 번호를 이제 등록 번호처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순서가 좀 다른가요? 네, 일련 번호가 달라서 중간에 출원 번호는 중간에 네 자리가 있어요. 중간에 연도가 표시되는 게 출원 번호고 등록 번호는 연도가 없거든요. 이제 그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허위 표시죄에 해당돼 가지고 그런 표기를 하고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만약에 경쟁 제품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네. 상대방 제품보다 네. 출원 번호가 앞서면 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는 최종 심사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일 제품인데 동일 제품에 대해서 출원일이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이제 뒤에 간다. 그러면 선출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쭉 하다 보면 후 출원된 거는 선출원 때문에 이제 거절이 되고 선출원이 최종 등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선출한 사람만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후출원한 사람은 이제 등록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맺어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제 침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란 결과가 있기 전까지 선후 출원에 대한 그 상태만 가지고는 당장은 판단할 수 없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끝까지 등록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상대방의 특허를 저지하기 위해서 뭐 정보 제공을 하고 뭐 이의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등록받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등록번호 빨리 받는 돈을 더 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특정 요건이 만족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되는 데까지는 이제 보통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창업하신 분들이 제품이 이제 진짜 팔지도 모르고 망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사실은 망하고 나서 등록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간인데 우선 심사라는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좀 비용이 좀 들고요. 요게 좀 더 듭니까? 조금 듭니다. 조금 얼마나 더? 사실 이제 요건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우선 심사 요건에 해당되려면 지금 이 제품을 내가 실시나 실시 중이거나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벤처 기업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혹은 이노비즈를 인정받은 기업이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 실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시 준비 중이라서 지금 막 팔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심사에 등록시켜 달라. 이제 이건데 요거 보면은 수입료랑 같이 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만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20만 원 정도. 하지만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 비용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또 청구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따로 저 별도로 좀 문의 따로 박기남 변리사님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거 이어서 잠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 PCT라는 걸 받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마다 다 받아야 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거를 뭐 아시아는 얼마, 뭐 유럽은 얼마 이렇게 그룹별로 받을 수도 있나요? PCT라는 건 이제 국제 출원 제도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 조금 이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해외로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내가 개별국에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특허를 획득하고 싶다. 특허법은 이제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법이 상의해서 내가 미국에 특허를 받고 싶으면 미국에 내야 되고 일본에 받고 싶으면 일본에 내야 되거든요. 각 국의 특허청에 직접 가서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T 루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PCT 루트를 통한다고 해서 뭐 전 세계의 특허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PCT를 일단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들어갈 국가를 나중에 굉장히 한 3년 정도, 2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게 PCT 제도거든요. 그래서 PCT 제도 자체로는 어떤 국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비적인 지위를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 국가마다 최종적으로는 진입을 해야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뭐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없냐? 예, 그게 이제 국가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은 그냥 이제 단일국이거든요. 단일국으로 각각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연합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맺어서 우리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어디 특허청이 내면 유럽 특허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효력을 미치는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유럽이 있고 지금 아프리카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몇 개국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만 내면 다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자. 이제 그런 거를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대륙들이 있고요. 그 대륙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 개별국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네네. 자, 이로써 저희 서울창업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 스타트업 랩 인 허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4대 분야, 노무, 법무, 특허, 그다음에 회계세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또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 시작 때 꼭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